안녕하십니까, 김동길입니다. 요새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얘기가 많이들 오고 가는데, 그 체육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4년마다 하는 이 올림픽이더라고요. 기량을 갖고서도 발휘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거 열심히들 생각하는 거고,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간다고 하더니 또 안 간다고 그래서 김이 샜어요. 그 이웃 나라에서 하는데 좀 가서 말이야, 우리가 도울 일이 없는가, 좀 이젠 그렇게 해야지. 위안부 배상하라, 징용 갔던 사람들 또 돈도 대주라, 이런 거는 나라와 나라가 그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. 그런데 이 사람이 간다 그러다 안 갔는데, 일설에는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, 일본 정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. 그러면 안 가겠다. 그래서 안 간 거라면 또 졸렬한 거죠. 어느 나라에나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려울 때 누가 봐주느냐? 일본이 이번에 올림픽을 한 것은요, 참 어려운 겁니다. 그거. 왜? 아직 이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기가 어려운데, 그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걸 감히 했으니까 나는 한국 정부가 과거보다 태도를 많이 달리해서 우리가 당신네 도울 일이 없겠는가,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데, 이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데서는요, 배운 게 하나예요. 이북이 어떻게 하느냐. 그 이북을 따라가면 안 돼요.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살아야지, 이북이 하는 걸 뒤따라가서는요, 매번 실패합니다. 어쨌건 그만큼은 돼 가는데, 한국과 일본 좀 더 관계가 좋아야 한다, 그렇게 보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 보상, 징용 갔던 사람의 보상, 그런 문제를 한국 정부는 일본에 요구하면 안 됩니다. 그 다 우리의 수치인데 말이야. 나라가 오직 못났으면 그 꼴이 됐었습니까? 그럼 그거 부끄러운 일인데 끊고, 우리가 다 할게,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도와줘도 된다고, 이렇게 하고 일본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, 이번에 그 올림픽 같은 게 아주 좋은 계기였어요.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로 하는 것도 있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안 간대. 또 안 가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니까 일본 정부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초대하기는 어렵다, 이렇게 된 거 아니냐. 그것도 짐작이지, 자세한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그래야지 한국이 일본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게 이번 기회 같은 거예요. 올림픽을 하는데 일본이 어려워요.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. 뒤늦게나마 1년 뒤에 그걸 하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한국 정부가 좀 도와주느니, 그 인원 동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좀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내드릴까, 이렇게 나라하고 좀 멋있게 나가야지 말이야. 일본 하는 건 전부 다 잘못이다. 아니, 일본이 왜 잘못만 합니까? 이웃 나라인데. 그저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걸 바라는 건요, 그게는 중공인데,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나쁘기를 가장 열망하는 나라예요, 중국이. 그래서 이제 미국한테서도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지고, 또 따로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,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를 보면서 한국이 어차피 세계사에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니요, 한반도의 통일을 할 자신이 있어요? 보통은 그거 부자세월이다 그래요.
그러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 숙제를 대한민국에 준 겁니다. 한반도에 아주 전쟁 안 하고의 통일은요,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. 그 왜 그런 말을 하느냐? 다른 걸로 통일을 어떻게 하겠어요? 전쟁하겠어요? 한반도 때문에 전쟁 어렵습니다. 또 전쟁하자면 다른 나라들도 끼어들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끼어듭니까? 끼어들지도 못하고 불행한 일이 많고,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, 그거 하나가 북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나간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부탁하는 거 없다. 북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하라. 그러면 통일이 된다. 아니, 한반도에 대한민국만 살아있을 까닭이 게 뭐예요? 북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정치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. 뭐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계속 해먹는 그런 나라가 그게 나라 구실합니까?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보아도요, 그저 국제사회에서 서울만 문제지 평양은 문제도 안 삼아요. 서울에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한대난 거예요. 왜? 그 독재를 해야 되니까.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국가로 저만큼 키운 건데 약합니다.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. 독재국가는. 그러니까 이 든든하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가장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힘쓰면 모든 것의 모토가 그리로 모여 있어야 돼요. 자유민주주의. 그러면은 길이 열립니다.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. 대한민국은 삽니다. 그리고 또 아이 경제가 어려운데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다. 대한민국의 경제는 시장 경제여야 한다. 그거 다 아는 걸 정리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그거 하나만 들고 나가면요, 전 세계 지원이 있습니다. 왜? 전쟁하는 거 다 원치 않거든요.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? 전쟁 못 하는데 평화리 한반도가 번영하는 것은 그 길이 하나뿐입니다.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듯이 북에서도 이런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. 우리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제일 겁나죠. 왜? 독재는요, 독재한다는 말을 참지 못합니다. 독재는 아니라고 하고, 독재라는 게 독재 체제의 큰 잘못이에요. 노골적으로 우리는 독재한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? 그러니까 북한은요, 그 자체가 약한 겁니다. 거기에 무슨 뭐 핵무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? 핵무기를 마음대로 그냥 뭐 와싱턴도 불질러 버리고 그렇게 안 됩니다. 그건 다 몰라서 하는 소리죠. 아무리 뭐 대단한 무기를 만들어서도 쓰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지금 가만 보면요, 세상이 잘못 굴러가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됩니다. 대한민국 왜 되는가 하니 이념적으로 부장이 돼 있어요.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은 다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.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. 그리고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할까요? 경제는 시장 경제면 돼. 두 가지를 들고 나가면 한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. 나는 오늘도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일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 오랜 세월 여기에 세워져서 단군 이래로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또 한 번 세계의 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고 믿으면서 오늘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
네.